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11월 23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한번 뒤져보다가 브렉시트 후 영국 경제가 휘청한다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2013년 캐머런 총리가 뜬금없이 브렉시트를 투표에 붙이겠다고 선언을 하지요. 그래서 2017년 영국 브렉시트를 묻겠다라는 걸로 2015년 재당선이 되죠. 그리고 2016년 지난해에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40년 넘게 EU 회원국 자격을 스스로 벗어던진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이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세계 5위권 경제에서 6위로 1년 만에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2019년, 2022년 영국의 미래는 더 어둡다는 거죠. 2019년이면 인도에게도 밀린다는 겁니다. 파운드 가치는 12%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품 가격은 오르죠.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보다 낮습니다. 수입품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요. 가계부채는 매년 4%씩 늘고 있답니다. 지난 10월 소비자 지출도 4년 만에 줄었다고요. 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정책 결정이었고 국민들도 빠져나가자는 것이었지만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가끔은 역사가 주는 빅데이터를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할 듯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세월호 6월 은폐 의혹, 지금 중요한 또 뜨거운 감자죠. 오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 세월호 사태라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정부가 더 긴밀하고 진중한 대책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오히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네요. 유가족들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잠시 후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원과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오늘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난이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입시 전문가인 이영덕 소장하고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부형이신 분들 혹시 청취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영덕 소장과 대화 나눌 때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궁금한 점 짧은 시간이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3부에서는 건설 근로자법 개정안 문제 한번 짚어볼까요? 국회의원회관이 바로 보이는 30m 높이 광고탑 위에서 지금 건설 노동자 2명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공농성 중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국회 환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원화 강세 흐름 심상치 않다는 말씀 드렸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4부 경제는 얘기가 전문지 시간에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세월호 수습 현장에서 손목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해양수산부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공개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을까요? 늦장 공개한 문제를 놓고 지금 논란입니다. 해수부는 부랴부랴 사과문 발표하고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담당 간부를 보직 해임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이게 무슨 문제를 나타낼까요?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수습자 가족들 연결식 치르고 목포 신앙 떠날 때까지도 이 말씀을 몰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16일에 목포 신앙을 이제는 떠난다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그 바로 다음날 17일에 이제 손목뼈가 발견이 됐는데, 예. 해수부는 이를 은폐하고 있었고, 예. 18, 19, 20일에 이제 장례식이 치러진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먼저 근데 이 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일이 어떤 성격의 일인가. 네, 그러시죠.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행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행위고요. 예. 그리고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예. 법 이전에 굉장히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예. 사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대통령께도 선물을 했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일본 학자 노다 마사하키라는 사람의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이 책에 보면은 대형 참사를 경험한 가족들이 어떤 갖는 심리적 단계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충격을 받고, 예. 그 다음에 부정을 하고, 예. 그 다음 분노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우울을 겪고,
마지막으로 재사회화되는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예. 물론 이걸 다 무조건 다 겪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느 순간에 영원히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참 뼈조각 하나가 좀 뭐 대단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남은 유가족에게 있어서는 시신의 일부라도 찾아서 그것을 고의 장례를 치러주는 이런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들의 남은 인생 전부를 사실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대한 일인데요. 예. 그것을 이제 은폐를 했던 것이죠.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유가족분들은 영혼의 상처가 났는데 그 영혼의 상처 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작은 뼈조각 하나라도 그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거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그리고 제4회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은퇴 사태와 관련된 관련자들 가운데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 이분은 지금 보위직 해임된 것 같고요. 네. 이분들 중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 이 사실 알리지 마라 인용문 닫습니다라고 지시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제 그건 복수의 증언에 의해서 그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뭐 그건 사실로 보입니다. 예. 어떤 의미로 내가 책임진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부분이 네.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 이거는 진상 규명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왜 그랬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예. 좀 무엇이 아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십시오. 첫 번째는 예. 개인의 일부의 일탈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공직 기강의 문제고 그런 거거든요. 네. 개인의 판단으로 어떻게 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좀 공무원들은 원래 그래 관료주의로 설명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 저는 예. 이 두 가지 방식은 아니다. 예.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첫 번째 원인을 말씀 주시면서 네. 개인의 일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단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구가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 아까 4시에 발표한 것에서도 예. 두 본부장이 본부장과 상의를 했다까지는 일단 나온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근데 그들은 그럼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는 그러면 왜 알고도 이 사실을 발견하고도 왜 보고를 하지 않았나는 것이고, 그죠? 네. 그거를 밝혀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누가 지시를 내렸나 내리지 않았나 이 문제도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 수습본부가 있고요. 지금 저들 이 세월호 관련해서.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유해가 발견이 되면 수습본부에서 선체조사위원회에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매뉴얼이 이제 그런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선체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네. 유가족 분들이 사실 해수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인양과 수습의 과정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려고 해서 네. 선체조사위원회 법을 통과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인 것이 선체조사위원회법 38조에 예. 이제 위원회의 활동을 위계에 의해서 방해한 것에 적용이 되는 가능성이 지금 높은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좀 말씀을 또 여쭙기로 하고 그러면 김영춘 장관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긴 힘든데요. 예. 근데 이제 오늘 해명 자체도 사실은 좀 수긍하기가 힘든 해명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일단 1차 조사 보고라고는 합니다만은 예. 일단 김현태 부본부장이 자의적으로 예. 이것은 이제 이미 미수자분 중에 그러니까 9분 중에서 수습이 된 4분이 계시잖아요. 예, 예. 이제 5분은 안 됐고 예. 그 4분 중에 1명의 손목일 것이다라고 예단을 하고 예. 이미 정해져 있는 장례 일정의 혼선을 좀 초래하기도 그렇고 네. 또 혹시 가족들한테 고통의 시간을 이제 국가수 DNA 검식에 또 2주 정도 걸리니까요. 네. 또 이제 고통의 시간을 주기 그래서 그랬다라고 지금 해명을 한 건데요. 네. 사실 손목뼈를 보고 누구의 것인가를 판단하는 건 사실 초능력이거든요. 일단 그거 자체도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걸 예. 장관은 20일 날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예. 17일 날 발견한 걸 20일 날 이제 보고를 받았으면 그 즉시 어떤 일정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질책을 하고 매뉴얼대로 진행해라고 했는데 22일에 가보니까 안 돼 있더라. 그래서 22일에 보직 해임했다.
게 해명이거든요, 지금. 네. 사실 이 해명 자체도 좀, 일단 이 부분도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네. 그 다음에 기자 일문일답에서도 나왔는데, 장관한테는 20일에 보고했는데, 차관한테 21일에 보고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네. 사실 이것도 좀 보고 체계상, 개통상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도 제대로 답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지금 해양수산부의 보고 체계라든지 조직 체계를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엉망진창이네요. 근데 제가 웃었던 이유는 참 그 손목표 보고 그 사람 이름 누구 것인지 알아낸다는 거 말이 안 돼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었는데 네. 지금 그 유가족분들 사실은 더 듣고 보니까 내부에 불만이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영춘 장관에게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 그중에서 이 김현태 이 법무부장 이런 분을 좀 빼내라. 그래서 네. 좀 믿을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약간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예. 현재 현장 수습 본부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네. 이제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에는 예. 선체 인양 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인양 과정, 그러니까 인양 지연과 예. 그리고 선체 훼손, 네. 그리고 그 과정의 뭐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네. 이런 것들을 쭉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은 제거를 하는 것이 맞죠. 네. 근데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 두 분들을 그대로 유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정한 뭐 이제 뒤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법처럼 국회에서의 어떤 일정한 수가 필요한 일은 네. 뭐 일정한 이제 토론이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네. 행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당장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게 마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일에서 어느 정도 비껴난 듯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제히 정부하고 해수부를 비판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 김영춘 장관 책임지고 사퇴하라. 뭐 또 국정조사해라. 대통령 사과해라. 이런데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먼저 자유한국당은 사실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이제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구 여권은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그리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뭐 명백하게 드러난 것에만 봐더라도 예. 조금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현 정부도 역시 좀 이제 제대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대로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밝혀진 이런 것들 이제 명백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요.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수 야당이 세월호 문제에 사실상 큰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내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어떤 법이냐 그러면 지난해 12월 달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잘 아시잖아요. 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 당시 새누리당 반대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됐던 그 법안건인데 이게 통과되면은 조금 더 앞으로 세월호가 많은 다른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하나의 큰 지표를 이정표를 찍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 지금 이제 법안 자체의 통과를 지금 내일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법안 자체가 수정안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에 하다 보니까 위원 추천을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으로 추천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현재 법안은. 예. 근데 사실 그 법안 취지에 따르면 현재는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 법안 취지에 따라 이 위원 수가 이제 수정이 되는 이제 이런 수정안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이 수정안이 이제 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약간씩 좀 국민의당이나 이런 곳에서 이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해서 내일 반드시 좀 통과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 지금 세월호에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또 이번 사태도 그렇고 또 사드에 관련해서 성주구 주민들의 어떤 반응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행정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창조부인가요?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내각 구조가 갖춰져서 어느 정도 내각의 어떤 힘 이게 실리고 탄력을 받으려면은 기다려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가 되는 뭐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올바른 방향을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수정돼야 됩니까? 왜냐 그러면 지금 상임위 걸치지 않고 바로 지금 자동 상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안이 그러니까 내일이면 자동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상정 행위가 없어도. 예. 근데 이제 본안이 있는데 수정안이 이제 제출이 되고 그게 통과가 되면 본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안 시키지 않습니까? 이 원칙상.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수정안인데요. 지금 원래 아까 시작은 위원 때문에 시작했는데 위원 추천 이거는 거의 합의가 됐거든요. 지금 4-4-1로 하는 것이 여당 넷, 야당 넷, 국회의장 1명.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 다른 특검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에 이제 그걸 부여하는 거나 이런 몇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 이견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이 방송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 박영대 상임연구원께서 정부에게 한 말씀 주시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행정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빠르게 좀 수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원이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라 그랬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